고 최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해 국방부가 사단장의 과실치사를 문제 삼은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주장인데 대통령실과 해병대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백희연 기자입니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군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박 전 단장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나눈 대화가 적혀 있습니다. 박 대령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다 국방부의 만류로 전격 취소된 직후입니다. 박 대령이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김 사령관이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VIP 주재회의에서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VIP가 격노하며 장관과 통화한 뒤 발표가 취소됐다고 답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박 대령이 정말 VIP가 맞는지 재차 묻자 김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해병대 수사 결과 발표에 개입했다는 뜻이 됩니다. 앞서 박 대령은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장관님 결재본을 좀 보내줄 수 없느냐? 안보실장님이 보고 싶어한다라고 말을 전하길래 다음 날 있는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좀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씀해서 이 같은 진술이 알려지자 해병대 측은 김 사령관은 그런 질문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안보실에서 수정해 절차가 어그러지는 상황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검찰은 박 대령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습니다.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입장문입니다. 박 대령은 최수근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함부로 넘겼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된 당사자입니다. 앞서 박 대령은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다 국방부의 만류로 무산됐습니다. 박 대령은 수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누구로부터도 들은 바 없고 다만 신범철 차관의 문자 내용과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만 전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항명 혐의를 받는데 억울함을 호소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명시적으로 지시를 했는데도 박 대령이 어겼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안보실 김모 행정관에게 언론 브리핑 자료를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보직 해임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방부가 충분히 설명한 걸로 안다며 대통령실은 개입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윗선의 개입에 의해서 누구를 특정 인원을 빼라 이런 보도를 하신 것에 대해서 윗선의 개입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 결과를 조사본부에서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모든 논란의 출발점인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보고서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해병대 사단장, 그러니까 지휘부에게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낸 보고서엔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이종섭 국방장관의 사인이 보시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 보고서는 현재 사실상 무효가 된 상황입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고 최상병 사망 원인을 수사한 뒤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11페이지 분량의 수사 보고서입니다. 결재 날짜는 7월 30일. 보고서 맨 앞장에 국방부 장관 결재칸에 이종섭 장관의 서명이 적혀 있습니다. 수사단은 같은 내용의 문건을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에게도 보고한 뒤 서명을 받았습니다. 앞서 28일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서명도 받았습니다. 군의 정식 보고 계통을 차례로 밟았고 지휘관들이 모두 결재를 한 겁니다. 특히 보고서 앞페이지엔 따로 수사 결과를 요약해놨습니다. 사단장의 지적으로 예하 지휘관이 부담을 느껴서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하게 됐다고 사단장의 과실을 분명하게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하겠다는 향후 절차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결재는 다음 날 뒤집혔습니다.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어제 계획되어 있던 설명을 취소하였습니다.
특히 군 지휘 계통을 제대로 밟아 결국 국방장관까지 손수 서명한 수사 결과를 중간 결재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장관의 결재는 중간 결재라며 보고서에 법리상 다툼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이 때문에 보고한 대로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됐고 항명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네, 국방부 출입하는 김민관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우선 저희가 오늘 숨진 해병대원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로 한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일단 관련 보도들로 진실이 밝혀지기를 누구보다 원하는 건 바로 유족들일 겁니다. 다만 아들의 이름이 부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는 뜻을 저희 취재진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뜻을 존중해 앞으로는 이름 대신 고 최상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수사까지 막혀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실 텐데요. 근데 저희가 그 해병대 수사 보고서를 보니까 국방장관까지 쭉 결재를 밟아서 검토하고 사인한 게 확인이 되던데 근데 국방부는 왜 이걸 그저 중간 결재라고 했던 건가요? 일단 이 문건들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확보한 문건들인데 바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차례차례 직접 보고를 했던 문건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이종석 국방장관에게 보고가 됐고 결재가 됐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국방부는 그동안 이것이 최종 승인이 아니다, 중간 결재였기 때문에 언제든 번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내비쳐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건을 확보해 확인을 해보니 단순히 장관뿐만이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차례차례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받아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즉 승인을 받을 때는 지휘 계통을 따라서 차례차례 절차를 밟았는데 이를 무효화시킬 때는 전화 한 통, 쉽게 말해 말 한마디로 번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일이 군에서는 흔한가요?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기 때문에 외압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국방장관은 군의 최고 책임자인데 국방장관이 사인한 게 다음 날 뒤집혔다는 데에서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를 두고도 지금 말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하급 간부들을 혐의 사실에 빼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뜻이었고 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초급 간부, 하급 간부가 아니라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 사실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 이렇게 반복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11쪽 분량의 보고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먼저 분량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임성근 1사단장의 혐의에 대한 사실 부분이었습니다. 하급 간부들의 혐의 내용은 현장 안전통제 미흡이란 식으로 간략하게만 실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경찰이 이 보고서를 넘겨받아서 수사를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수사선상에 오를 인물은 사단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군이 초벌 수사를 해서 경찰로 이첩한 군 사망 사고가 모두 6건이었는데 네. 이 중 혐의 사실을 뺀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번이 좀 이례적인 거군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이번 일로 항명 혐의로 수사까지 받게 됐는데 그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군검찰의 수사는 공정하지 못하다, 믿지 못하겠다면서 박 대령 측은 수사를 감시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꾸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이 오늘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회에는 박 전 단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정성 논란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법무관리관은 위원회 구성뿐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원래 이게 다 숨진 상병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시작한 거였는데 일이 이렇게 되면서 유족들의 억울함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취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민관 기자였습니다.